우리가 자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때는 동시 접근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동시 접근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파일 같은 어떤 리소스를 접근을 할 때 그거는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소스를 접근할 때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그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걸 먼저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UI라고 하는 뭐 텍스트 뷰나 버튼이나 이런 것도 자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게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에서 그 UI를 그냥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표준 자바에서는 그거를 내부적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핸들러라고 하는 걸 써요. 그 핸들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에서 핸들러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그러면 핸들러가 이 메인 스레드 쪽의 작업을 순서대로 실행을 해줘요. 핸들러라고 하는 게. 즉, 이 핸들러는 이제 메인 스레드 쪽에 붙어 있는 핸들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방법. 자, 핸들러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비정상 종료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내부 클래스를. 자, 메인 핸들러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extends 핸들러 이렇게 해줍니다. 자, 핸들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빨간 줄이 나왔네요. Alt 엔터 키를 치고요. 안드로이드 OS 밑에 핸들러 엔터 쳐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 generate라고 하고요. override method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 가보면 자,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핸들 메시지 선택하고 OK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핸들러 쪽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걸 보낼 텐데요.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처리하는 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게 돼요. 이게 메인 스레드 쪽에 핸들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같은 동시 접근의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되죠. 조금 이따 그 메시지로 보낼 텐데요. 뭐 지금 먼저 한번 보내볼까요? 우리 여기서 아까 메인 핸들러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 메인 핸들러 객체를 위에다가 하나 자 메인 핸들러라고 하고 핸들러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고요. 변수를. 그리고 자 여기 onCreate 안에서 핸들러라고 하는 거에다가 new main 핸들러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우리가 아까 저 메인 스레드 쪽으로 자 메인 텍스트 뷰.set 텍스트가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슬래시로 막아주고 자 여기다가 핸들러 우리 만든 게 있으면 여기에 obtain message라고 해서 메시지 객체를 하나 자 꺼낼 수가 있어요. 자 메시지라고 해서 메시지 객체를 하나 꺼내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번들이라고 하는 거를 그 안에 넣을 수 있고요. 번들 안에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new 번들이라고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 인텐트 할 때 번들 봤었죠? 자, 번들 점 그다음에 put int라고 해서 자, 우리 value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서 만든 value를 데이터로 그냥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message.set data라고 하고요. 번들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리고 handler.send message라고 해서 이 메시지 객체를 보내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여기서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핸들러를 통과하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MSG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get data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넣어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번들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어요. 번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int value라고 해서 bundle.getint로 해서 value라는 키 값을 넣어주면 자 여기에 우리가 넣었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해줬던 그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어떤 거 해줬었어요? 자 set text라고 하는 거 해줬었죠. 그걸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우리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자요 스레드마다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 그냥 핸들러를 상속해서 정의하면 이게 자 메인 스레드의 핸들러가 돼요. 그래서 핸들러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핸들러로부터 메시지라고 하는 걸 꺼내와서 메시지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send를 하면 이 핸들 메시지 쪽 메소드 쪽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작업 텍스트 뷰.set 텍스트를 해줄 수 있는데 요거는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된다. 결국엔 같은 코드인데 실행되는 위치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코드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죠. 자, 스레드 시작이라고 눌러보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핸들러를 왜 쓰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어지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코드가 좀 많아요. 그죠? 코드 양이 좀 많더라. 아, 그러면 이게 코드 양이 좀 많은 거를 좀 줄여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좀 복잡하죠. 그죠? 핸들러라고 하는 걸 정하고 여기서 보냈는데 여기서 처리를 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포문을 돌면서 그냥 출력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구조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를 그래? 그러면 요것도 한번 이렇게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막아보죠. 그리고 자, 이것 말고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메인 핸들러가 아니라 자, 이것도 슬래시로 이렇게 해줄게요. 여러분은 이제 그 책에서 보면 별도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했던 거를 이렇게 다 막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핸들러를 상속을 했었는데 상속하는 거 말고 그 핸들러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객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핸들러라고 하는 객체. 자, 핸들러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고 나서 자, 이 밑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setText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똑같이 setText를 하는데 자, handler.pos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메소드를. 그리고 그 안에는 new runnable이라고 해서 runnable 객체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지금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럼 이 안으로 옮겨 주시면 돼요. 이 바깥에 있던 거를 이 안쪽으로 옮겨 주시면 자, 이렇게 핸들러가 메인 핸들러가 될 텐데요. 메인 스레드 핸들러가 될 텐데 그쪽으로 runnable 객체를 전달하면 그 안에 있는 run 메소드가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간단해졌죠. 자, 이것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서 자, 화면에 자, 숫자를 갱신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스레드와 스레드에서 자, UI를 접근할 때는 핸들러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이번 장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가 자,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자, handler.post라고 하는 거 말고 자, handler.postDelay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도 자, new runnable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textView.setTex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그냥 실행되는 것이지만 post라고 하면 그냥 실행되는 거지만 여기다가 5000 하면 어떻게 돼요? 5초 후에 실행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여기에 post delayed라고 하는 거예요. 핸들러 쪽으로 이 runnable 객체를 던져주는데 약간 지연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7, 8 그냥 진행이 되네요. 그죠? 여기다가 해줬는데 왜냐하면 얘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얘가 설정이 되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요렇게 하는 게 약간 지연 시간을 두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 상자 띄워주는 거를 책에서는 예제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레드로 메시지 전송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핸들러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의 핸들러 쪽으로 자,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던져줄 수 있는데 반대 방향,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만든 핸들러에도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에도 핸들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때 루퍼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루퍼.
실제로는 이제 메인 스레드는 내부적으로 루퍼가 있는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시를 안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든 스레드에서는 루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레드와 핸들러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우리가 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접 핸들러를 상속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핸들러 그대로 사용하면서 포스트 또는 포스트 딜레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어쨌든 메인 스레드와 핸들러 코드가 같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async task라고 하는, 자, async task라고 불러도 되고요. async task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새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sync task를 어떻게 쓰는지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